안 나가. 예, 주제가 안 나갑니다. 장가희 기자, 누가 뭐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죠? 바로 조정훈 의원인데요. 총선 실패 이유를 찾고 기록하는 백서 지필의 책임자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쳐서 이 심판이 선수로 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나 총선 참패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책임을 부각하고 또 이를 자신의 당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결국 확실히 해두겠다면서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백서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 조 의원은 총선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 굉장히 친분을 과시했었는데요. 총선 이후에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이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 정당, 재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 가운데 제가 뭐 빗자루를 쓸어야 된다든지 눈을 열어야 된다든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면 뭐 해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담백한 사람, 담백하다 한 4번 얘기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근데 지금은 총선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브로맨스가 깨진 것 같습니다. 이 당권 두고 경쟁하는 좀 분위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한 걸까요? 아니면 뭐 당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많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정훈 의원의 발언이 사실 총선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히기는 했지만 그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사실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또 견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나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을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왜 참패했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이 4월 10일이었거든요.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총선 백서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어떤 큰 틀도 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백서를 특위위원장이 객관성 자체에서 좀 의심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백서가 완성이 된다고 한들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권위 있는 백서가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이미 백서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 의원이 진작 불출마 입장 밝혀서 했는데 이제 나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듣고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당대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 계속 얼룩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백서 TF는 끝까지 하겠다. 뭐 이건 뭐 외풍이 없다. 뭐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선 백서는 정치적 수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 수명을 이미 다 했다. 이미 파산 선고를 당했다. 당 내부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백서가 흰백자 쓰잖아요. 화이트 페이퍼예요. 그거 왜 굳이 흰백자를 쓰겠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백서라는 의미에는. 근데 이게 뭐 백서가 아니고 뭐 누구에게 막 책임지고 가고 뭐 따주고 뭐하고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는 이 흑서가 돼버렸어요. 백서가 아닌 흑서가 이미 돼버렸고.
예, 백서가 아니라 흑서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백서는 뭐 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일단은 조정원 의원이 애초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던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순수한 의미로 보십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당 대표나 혹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그런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보통 판사는 뭐로 말합니까?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중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피고인 측을 편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판결문을 믿질 않아요.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면 예. 그런 어떤 자신의 의견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판결문에 어쨌든 모든 결론을 담습니다. 검사는 뭐로 말합니까?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백서 TF 위원장은 백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백서에 이런 어떤 내용. 근데 중간에 누가 잘못이 있다, 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위원장이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의도? 자신이 출마할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진입을 막기 위해서 TF라는 직위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에야 뭐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백서 자체가 오염됐다. 백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원 의원하고 친했지만 지금은 깨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한번 행보도 볼 텐데 일단 저희 MBN 취재기자 얘기로는 출마 결심을 좀 많이 굳힌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제 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가 기자 한번 소식 좀 전달해 볼까요? 네, 우선 한 언론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심과 민심이 부른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보도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측근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뭐 유튜브를 준비한다더라, 또 북콘서트를 준비한다더라 이런 말도 계속 나왔는데 이마저도 사실이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행보를 두고서 어느 정치인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한간에서 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문만 무성한데 일단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한다고 했지는 않았지만 안 한다고는 안 했는데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속되면 말씀하셨듯이 간을 본다라거나 네. 아니면 상당히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밀고 당김을 한다거나 노회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왜 따라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전에 핵관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친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핵관.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 안 하고 가장 가까운 핵심 관계자가 대신 이야기하는 정치. 그래서 이제 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에 이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때 묻지 않았다, 참신하다, 그리고 홀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다, 유튜브도 준비돼 있고 또 뭐 책 북콘서트도 한다라고 대신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쌓여갈 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 세력화했구나. 자기 세력을 다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확실하게 들고 남이 뚜렷해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 즉 들어오고 싶다면 어떤 이유에서 난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온 모든 책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여기서 계속 측근 정치처럼 보여지면 이게 때문었구나. 기득권이랑 똑같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뭐 여기 다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하겠다. 이런 게 뭐 당권 도전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책을 집필한다, 뭐 유튜브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것만큼은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결국 이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뭐 저는 이제 소위 비유를 하자면 남은 총알이 한 방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뭔가요, 생각합니다. 한 방?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이제는 정말 총알이 한 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했는데 혹시라도 낙선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낙선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 진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또 십자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이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비판 속에서도 본인이 살아남고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총선 패배론을 그리고 이 책임론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낙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